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서기의 최진석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추천하는 어린이보험 설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종합형 보험으로 넘치거나 모자라는 구성 없이 딱 필요한 보장만 추가한 플랜입니다. 설계 내용을 알아보면서 특약별 특징이나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설계서는 설명을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설계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설계는 20대 여대생 기준이며 20년 납 90세 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56,142원입니다. 해당 상품은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시 납입이 면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3%와 상해 사망입니다. 기본계약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특약인데요. 삭제가 불가능해서 필요가 없다면 최소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설계는 기본계약이 최소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질병과 다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상해 후유장애 3%는 증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가입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율에 따라서 지급액이 변하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 후 91일째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혈액암 계열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1억이 넘어가기도 해서 진단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한다면 5천만 원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단비 1억을 준비했어도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비싸게 내시는 거겠죠?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유사암이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 암을 말하는데요. 암 진단비와는 다르게 각각 1회씩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암의 가입 금액은 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서는 1천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10세 미만으로 어릴 경우에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나 5대 고해감 진단비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백혈병의 발병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보완을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지금 설계서를 보면서 왜 다른 암 특약은 없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암 진단비 외에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직접 입원 일당,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등이 있지만 이런 특약들은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못하거나 항암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으로 진단비를 증액하는 설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진단비는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니까요. 그래도 보완을 원하신다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추천드립니다. 갱신형이다 보니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적 항암제는 모든 암에 쓰이는 보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암 종류에만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또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즉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닌 조금 더 받기 위한 선택적인 구성입니다. 참고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필요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최소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에서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까지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품에 따라 가입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허혈성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2천만원씩 구성하였고 수술비는 각각 1천만원씩 구성하였습니다. 간혹 진단비가 2천만원 있으면 수술비는 빼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라면 수술비도 같이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당 질환은 재수술이나 추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인데요. 진단비는 1회 지급 후에 소멸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이 추가된 특약인데요. 단점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두세 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또한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장하는 질환의 수가 다르고 보험료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에서는 타사와 다르게 급성 심근경색 범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보다 심혈관 진단비의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성뇌종양 진단비입니다. 뇌나 척수에 양성종양이 생길 경우 최초 1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발생 부위가 뇌인 만큼 직접 치료인 수술이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니 가입 금액을 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대 장기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입니다. 가입 금액은 모두 최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이식을 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월 2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장기 이식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비입니다. 질병은 1에서 5종 질병수술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와 수술 방법에 따라서 5가지 등급을 정하고 보험금을 차등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작은 수술에는 적게 받고 큰 수술에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일반 질병수술비나 MD 수술비 등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비는 1차적으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중복으로 많이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는 1에서 5종 상해 수술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일반 상해 수술비 100만원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작은 수술에는 작게 받고 큰 수술에는 크게 받기보다는 상해 수술을 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를 가입하였는데요. 치아 파절 제외는 치아에 대한 골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화상 진단비는 신대성 2도 이상의 화상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간혹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는 왜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와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법률 비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법적 공방을 해야 하는데요.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 안에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니 부담 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형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구성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이 필요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화분이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하여 배상이 필요할 때나 또는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배상을 해줘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제가 추천하는 설계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회사의 상품에 그대로 설계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위 설계 내용만으로도 보험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나 심혈관 진단비 등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없다고 나쁜 보험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보험료의 부담이 없어서 추가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석에게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